심리 측정 및 평가 우리 4주차 3차 실시간입니다. 우리 수업 내용을 이제 보시면은 이 심리 측정 조사의 형태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시간적 차원에 따른 분류 이렇게 화면에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우리가 이 측정이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해봤잖아요. 이 자신의 자존감에 대해서 한번 측정해 보았는데, 사실 우리가 뭔가를 측정한다는 그 자체, 우리 뭐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측정한다는 건 재본다는 말이잖아요. 재볼 때는 당연히 자신의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 자신의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그것이 측정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것이 뭐 실물적인 거든 아니면 좀 내면적인 거든 그래 됐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객관성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오늘 해봤던 이 자존감, 로젠버그의 자존감 우리 이 검사에서도 이 로젠버그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척도 재볼 때, 즉 우리의 자존감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재볼 수 있는 이 뭐 쉽게 말하면 설문지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설문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번 재본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보는 거는 측정이고, 잴 때 필요한 도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척도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척도가 당연히 뭐 망치나 이 톱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도구라면은 우리가 뭐 만족도 조사나 또는 그에 필요한 또 그에 맞는 뭔가를 조사를 할 때 필요한 도구는 그래서 설문지가 대부분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이제 조사의 형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어느 한 조사를 시작할 때 우리가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은 한번 재보는 것을 한 번만 할지 아니면은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여러 번 할지, 그렇게 우리가 한번 감안했을 때 물론 이 연구들의 장단점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너무 편의성만 또 찾아서 연구를 하면 안 되고, 현실적인 부분과 그리고 그 연구의 주제와 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다 융합이 된 상태에서 이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맥락으로 우리가 한번 봤을 때, 자, 이제 첫 번째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이제 심리 측정 조사의 형태입니다. 자, 시간적 차원에 따라서 뭐 다르게 표현하면은 시간을 두고 여러 번 하는지 아니면은 시간을 두지 아니하고 한 번만 하는지, 그 일정한 시점에서 거기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미 우리가 뭐 칠판에도 제가 써드렸고 그리고 이미 한번 들어본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는 이제 횡단조사입니다. 자, 횡단조사 그리고 종단조사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횡단조사는 특징이 바로 뭐냐면은 일정 시점에서 한 번만 하는 겁니다. 한 번만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번 하는 것보다 시간이 절감되겠죠. 그리고 이 비용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한 번만 하였을 때 훨씬 더 비용 절감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빠른 시간 안에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횡단조사라는 거는 어느 한 시점이 되었을 때 그때 한 번만 딱 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학기를 마치고 발달 심리학 이제 성적을 이제 봐야 되잖아요. 성적을 볼 때 이제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적을 보기 전에 그 성적에 대해서 내가 이 교과목에 대해서 강의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 강의 평가는 시험 이제 칠 때도 있고 뭐 또 과제도 낼 때도 있고 또 수업 들을 때도 있는데, 이때마다 다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최종적으로 수업이 마쳤을 때 한 번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바로 뭐냐면은 횡단조사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러한 논문을 쓸 때, 뭐 학위 논문을 쓸 때 석사 논문을 쓰든 박사 논문을 쓰든, 물론 가끔씩 보면은 이제 이 학위 논문도 시간을 두고 뭐 두 번씩 세 번씩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한 번, 그 시점에서 한 번만 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횡단조사는 어떠한 시점에서 그 특정한 대상을 상대로 해서 한 번만 하고 그 점수를 가지고 통계를 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단하게 비용을 절감하면서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 대신에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진행 과정이 어떠한 식으로 흘러왔는지에 대한 그런 측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단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횡단 조사를 한다, 뭐 종단 조사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연구의 성격과 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그러한 핵심 요소, 이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횡단 조사를 할지 종단 조사를 할지를 정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거는 또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그렇게 일단은 교과서적인 대답은 이렇게 일단은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단조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횡단조사에서 말했던 그러한 내용과 어쩌면 조금 상반되는,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훨씬 이제 이해하시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종단조사는 당연히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횡단조사에서 한 번만 했다면은 종단조사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렇죠. 시간 간격을 두고 이제는 여러 번 하는 겁니다.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해서 여러 번 하기 때문에 당연히 횡단조사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비용도 당연히 따라서 또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의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불리한 부분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종단조사는 대신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 진행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지에 대한 세세한 상황까지도 다 뭐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파악이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단조사는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정보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은 지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과 비용에 대한 그런 부분은 이제 감수해야 될 내용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횡단조사와 종단조사를 이제 시간적 차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분명 시간 지나면 또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횡단조사와 종단조사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횡단조사는 횡단보도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그렇기 때문에 횡단보도에서 우리가 막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가만히 서 있어야 되죠. 움직임이 없다고요. 그래서 정태적인, 저 두 번째 보면은 정태적인 성격을 한다 했죠. 안 움직이고 그 자리에서 있기 때문에 정태적입니다. 근데 종단조사는 장기간 반복한다는 거기 때문에 움직일 동작을 써서 동태적입니다. 상태가 변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횡단조사는 횡단보도 생각하시면서, 횡단보도에서는 움직이면 안 되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한번, 그래서 정태적이다. 이렇게 하면은 횡단조사와 종단조사의 특징에 대해서 충분히 구분이 되시겠죠. 이렇게 일단 우리 선생님들이 이해하신 다음에, 횡단조사는 어차피 한 번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끝이에요. 뭐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그렇지만 종단조사는 간격을 두고 여러 번 하는데, 여러 번 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모든 연구를 똑같이 한 번, 두 번 한다? 뭐 세 번, 네 번 한다? 이게 아니라 연구의 주제에 따라서 또는 연구의 성향에 따라서 기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 종단조사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단조사는 여러 번 한다는 거, 일정 시점에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시간적 간격을 두고 여러 번 한다라는 그런 장점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하는 방법은 제일 밑에 보시면은 동년배 조사, 패널 조사, 그리고 경량 조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각각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동년배, 패널, 경량 조사. 자, 경량 조사는 다른 말로 하면은 추세 조사입니다. 우리가 흘러가는 경향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지금 이제 추진되고 있는 그런 흘러가는 이 시대의 추세에 대해서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이 변화되는 추이에 따라서, 그래서 경향, 추세, 추이 다 같은 말입니다. 가끔씩 그렇게도 쓰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기억해 놓으시면은 또 뭐 공부하시는데 훨씬 또 이제 다양하게 우리가 접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동년배 조사부터 보겠습니다. 동년배 조사는 문자 그대로 특정 인구 집단의 시간의 변화에 따른 변화를 조사한다. 시간에 따라 변화에 대해서 변화를 조사한다는 거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다양하게 여러 번 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특정 인구 집단의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번 한다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포커스는 바로 뭐냐면은 여러 번 한다는 거는 동년배 조사나 패널 조사나 또는 이 경량 조사가 모두 같은 성격입니다. 왜? 종단 조사의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동년배 조사가 이 패널 조사와 이 경량 조사에 비해서 차이점 바로 뭐냐면은 특정 인구 집단에 대해서 여러 번 한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특정 인구 집단,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는 그냥 동년배 조사는 저렇게 특정 인구 집단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여러 번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진짜 동년배 조사는 어떤 연구가 동년배 조사인지 우리가 모르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특정 인구 집단의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양하게 한번 개입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정 인구 집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로 만들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특정 인구 집단이라는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우리 수업 시간에도 사례를 들어드린 것처럼 뭐 세월호 사건의 유가족들, 그 유가족들의 뭐 5년 주기로 삶의 만족도 조사를 연구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세월호 사건의 유가족이라는 특정 인구 집단이 만들어지겠죠. 좀 더 크게 본다면은 우리 흔히 말하는 베이비붐 시대 사람들에 대한 노후 생활의 만족도 조사. 그럼 베이비붐 시대라 그러면 전쟁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죠. 전쟁 시점에서 몇 년도까지 태어난 사람 우리가 베이비붐 시대라 하거든요. 그분들은 인구가 워낙 많이 태어났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도 경쟁이 치열했고 직장 다닐 때도 경쟁이 치열했고 이 베이비붐 시대 사람들이 이제 정년퇴직을 많이 했고 지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붐 시대 사람들의 이 노후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노인 인구가 많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럼 특정 인구가 베이비붐 시대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정 인구라는 게 만들어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연구가 동년배 조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이 패널 조사입니다. 패널 조사는 보시면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동일한 응답자에 대해서 장기간 반복적. 자, 장기간 반복적은 위에서 말했던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결국 한 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결국 몇 번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여러 번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면접이나 관찰을 통해서 조사하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시멜로 이야기. 선생님이 아이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나눠주고 나서 15분 동안 참으면은 돌아와서 끝까지 안 먹고 참은 친구들에게는 마시멜로를 한 개씩 더 선물로 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거. 그러면은 15분에 들어왔어요. 보니까 아이들이 먹은 애들도 있고 안 먹은 애들도 있고 끝까지 이제 참으려고 하다가 중간에 먹은 애들도 있었단 말이야.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장기간으로 뭐 한 거죠? 그렇죠. 연구했는 거. 그럼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우리가 계속 파악하면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마시멜로 이야기 책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종단 조사에서 패널 연구한 겁니다. 우리가 굳이 따지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연구했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요. 그리고 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패널 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그런 맥락으로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패널 조사를 했을 때 그런데 단점을 해야 될까요? 패널 조사에 했을 때 이 한계점 바로 뭐냐 하면은 이 연구를 오랫동안 하잖아요. 뭐 물론 이제 패널 조사를 해서 무조건 오래 하는 건 아니겠지만 연구자가 한 번씩 상실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상실되는 이유는
뭐 심한 경우에는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뭐 사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그 연구를 더 이상 자기 하기 싫어 귀찮아 가지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다른 데로 이민을 간다거나 멀리 뭐 이사를 가버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연구자 상실이라는 굉장히 큰 페널티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게 되면은 연구의 퀄리티가 나중에는 왜 참여했는 사람보다 숫자가 많이 결론에 가서 떨어지게 되면은 심한 경우는 연구가 의미가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아니면 연구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바로 뭐 하냐면은 경량조사를 하는 거예요. 경량조사는 바로 뭐냐면은 조사 대상자들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사하는 걸 했죠. 왜? 종단 연구의 하위 개념이니까 이건 똑같습니다. 근데 뒤에 보시면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장기간 반복. 이건 패널 조사하고 똑같죠? 하지만 뭐는 응답자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뭐 같은 사례를 계속 말씀드리면은 계명문화대학교 심리상담 케어학과 학생들이 원래 20명이 졸업했겠죠. 이 졸업한 학생들 상담 심리 케어학과 학생들을 20명 졸업했는 학생들 중에 5명을 뽑아가지고 2년의 간격으로 10년 동안 행복지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한번 했습니다. 2년 후에 조사하려 보니까 5명 중에 1명 연락이 안 돼요. 그럼 4명밖에 안 되겠죠. 패널 조사했다면 결국 4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누가 탈락이 하게 되면 굉장히 연구에 대한 퀄리티나 위험성이 있겠죠. 근데 이 경량조사는 말씀드렸듯이 20명이 졸업했기 때문에 5명을 뽑아서 첫 연구를 했지만 그 다음에 1명 연락이 안 되어도 몇 명이 남아있죠? 아직 15명이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서 1명 더 추가시키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경량조사가 패널조사의 한계점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하지만 앞에 조사를 안 하고 뒤에 조사에서 추가되었기 때문에 앞에 했는 사람과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또 한계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구가 다 100% 완벽하게 퍼펙트하다 이런 연구는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서 이 종단 연구 같은 경우는 동년배 조사와 패널 조사와 그리고 경량 조사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시간적 차원에 따라서 횡단 조사 한 번만 하는 횡단 조사와 여러 번 하는 종단 조사로 일단 나눠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은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보시면은 용도에 따른 분류입니다. 용도에 따른 분류는 바로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 연구를 하는 용도에 따라서 기초조사, 다른 말로 하면 순수조사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기초조사는 일단은 연구가 시작됐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다른 것보다도 그 연구 자체의 목적을 두는 겁니다. 조사자의 지적 호기심에서 시작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는 담배를 남자가 많이 필까 여자가 많이 필까 누군가 궁금해할 수 있겠죠. 조사를 해보니까 남자가 많이 핀다로 나왔어요. 그러면요 이게 끝입니다. 순수조사, 기초조사. 우리나라에는 조사를 해보니까 여성보다 남성이 담배를 많이 핀다. 끝. 이걸 토대로 뭘 합니까? 응용조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남자가 많이 펴요? 그거를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응용조사는 조사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서, 즉 기초조사를 토대로 해서 응용조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은 기초조사 없이 응용조사는 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그럼 남자가 여자보다 왜 담배를 많이 피냐 이렇게 바로 나오면은 남자가 여자보다 담배를 더 많이 핀다는 결과도 없는데 어떻게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핀다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초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베이스로 해서 응용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 조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또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적 차원에 따라서는 우리 앞서 했던 종단조사, 횡단조사 그렇게 구분이 되고 용도에 따라서는 기초조사, 응용조사, 평가조사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자료 수집의 성격에 따라서는요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로 이루어진다는 거. 양적 조사는 설문지를 가져와서 여러 명에게 동시에 뿌려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하는 거. 이걸 그래서 우리 뒤에도 바로 이어서 나오겠지만 양적 조사는 다른 말로 하면은 서베이 조사가 양적 조사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양적 조사는 우리 박스에 보면은 네 번째 대규모 분석에 유리하다는 거. 당연한 말이겠죠. 근데 옆에 보세요. 안정적 가정, 이 말은 바로 뭐냐면은 양적 조사를 할 때는 뭐를 사용하죠? 설문지를 사용하죠. 근데 그 설문지는요, 이미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검증된 설문지를 사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할 때 안정적이라고요. 이미 검증된 걸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대규모에 유리하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질적 조사는 말 그대로 면접 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적 조사는 만나서 직접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질적 조사는 퀄리티, 이 만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대규모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한꺼번에 뭐 50명씩, 100명씩, 200명씩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소규모 분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은요, 당연히 또 저런 박스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저런 상황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대상 범위에 따라서, 우리 지금까지 보면은 시간적 차원에 따라서 연구가 어떻게 구분돼? 종단 횡단. 그리고 용도에 따라서 기초조사, 응용조사, 평가조사. 그리고 자료 수집 성격에 따라서 양적 조사, 질적 조사. 대상 범위에 따라서는 전수조사와 이제 표본조사 이렇게 구분도 되는데, 전수조사는 말 그대로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자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 전수조사, 사실 전수조사는 이 양이 너무 많은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초등학생이 몇 명일까요? 우리나라 초등학생 수백만 명 되겠죠. 이 수백만 명 학생들 다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한 200만 명 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학생들을 개인이 다 하기는 너무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할까요? 교육부 차원에서 하거나 국가 차원에서는 가능하겠죠.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전수조사 중에, 즉 대상자들 다 하는 조사 중에 제일 큰 조사가 뭐냐면은 인구 5천만 명을 다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인구 총조사 5년에 한 번씩 하죠. 대한민국에서 5년에 한 번씩 하는 인구 총조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조사 중에 제일 큰 조사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이거는 개인의 차원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같은 경우는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자들 다 하는 겁니다. 계명문화대학교 학생들, 우리 계명문화대학교 학생들이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가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한다면 전교생 수천 명을 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부담이 되니까 학교 차원에서 하려면 다 가능하겠죠. 그런데 뭐 누군가 연구를 위해서 논문을 쓰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사회복지 상담학과에서 뭐 한 5명 뽑고, 그리고 뭐 유아교육학과에서 5명, 그리고 상담기업과에서 5명,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교생 중에서 한 250명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 250명을 가지고 조사하게 되면 이거는 표본 조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샘플 조사를 하죠. 표본 조사를 하게 되면 장점은 시간과 비용이 절감됩니다. 하지만 내가 진짜 알고 싶어하는 거는 우리 학교 전교생 5,000명에 대한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이지 샘플로 뽑은 250명이 조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250명을 대상으로 누구를 추측해야 됩니까? 당연히 5,000명을 추측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맞아떨어질까요? 아니면 살짝 차이가 날까요? 살짝 차이 나는 걸 우리가 오차가 발생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표본조사는 뭐를 감수해야 되냐면은 오차를 감수해야 되는데 그 오차 범위를 이미 결과가 넘어가 버리면 그 연구는 의미가 없다 이래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전수조사, 표본조사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말 그대로 기타. 사례조사는 우리가 일정한 사례를 두고 조사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은 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이거는 아까 전에 뭐 사례 관리 그 내용을 보고도 뭐 비슷한 사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보시면은 이제 서베이 조사, 이 설문지 조사로 말씀을 드렸죠. 설문지 조사가 우리가 서베이 조사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지 조사는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서 직접적인 자료를 통해서 하는 거고, 실험 조사는 사실 우리가 설문지를 돌린 다음에
우리 여기도 박스에 지금 나오죠. 독립 종속 변수 간의 인과관계 나오죠. 이거는 통계학을 이제 배운 사람들이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문지를 이제 가지고 이제 결과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미시조사는 범위가 당연히 작은 개인이나 작은 집단, 그리고 거시조사는 당연히 이제 지역사회나 큰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게 거시조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오늘 수업했던 내용이고요. 이제 그 다음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또 다음 수업 시간에 5주차 수업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